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홍콩 국제공항이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젠 홍콩으로의 여행 경보까지 발령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석 달째 이어오고 있는 홍콩 시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9년 6월 홍콩의 거리에 약 200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홍콩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서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홍콩의 전체 인구가 약 74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의 약 30%가량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가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무엇이길래 홍콩이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지식정보TV에서 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표면상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것은 범죄인 인도법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 도망을 갔을 때 외교 절차를 통해서 도주한 국가로부터 범죄자를 인도받을 수 있는 법인데요. 본격적으로 홍콩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한 홍콩인 커플이 대만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같이 갔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에 혼자 홍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그는 홍콩에서 체포가 되었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홍콩에서는 이 남성을 살인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콩은 영외에서, 그러니까 국가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대만에서 발생한 범행을 처벌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만 당국이 해당 남성을 인도받아서 살인죄로 기소하고 싶었지만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단지 징역 29개월만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홍콩 당국은 대만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쟁취하자라는 명목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대만뿐만 아니라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카오에게도 용의자를 소환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법안을 왜 홍콩 국민은 그렇게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원래 주인인 중국에 돌려주면서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인 일국양제, 즉 한 국가에서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홍콩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자치를 인정받고 있고 법률 역시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본토와 달리 인권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그간 양국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 시위도 중국이 홍콩의 행정장관을 중국과 친한 인사로 뽑도록 한 데에 반대하게 되면서 홍콩 시민이 우리 행정장관은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를 주장하면서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콩인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그 지역에 중국 본토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법안을 악용을 해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 일례로 2015년 중국의 비판적인 서적 또는 시진핑을 비판한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데 연관된 사람 5명이 연이어서 실종이 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이 중 한 명이 중국에 붙들려 갔다가 8개월 만에 홍콩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으로 모든 걸 폭로하게 되면서 밝혀졌고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누구든 중국에 밉보이면 본토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홍콩 시민은 중국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이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고, 이에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위의 주축이 주로 홍콩의 청년 세대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위 중심에는 여러 단체와 연합이 존재하지만 홍콩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면서 판이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손에 중국 송환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강하게 반중국 감정을 표현했는데, 사실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 본토인들이 막 이쪽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거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본토인들에게 이 홍콩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열악한 삶을 견뎌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홍콩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망, 빈곤 문제, 실업, 주거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중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 세대의 불만과 박탈감, 강한 반중국 감정이 이 범죄인 인도 조항으로 결집되어져서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31일부터 전개된 이 시위는 6월 9일 100만 명, 16일에는 200만 명이 참여하는 정말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학교, 상점을 포함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립이 충돌로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기도 합니다. 행정장관인 캐리 람 역시 이 유례없는 시위 참가자 수와 그 규모에 기세가 눌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위를 조직화된 폭동이라고 칭하면서 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을 보더니 법안 심의를 연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결국 7월 9일에 송환법 폐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한 시민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찰에 과잉 진압한 것, 그걸 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 행정수반과 위법의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도 시위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 중에 사실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홍콩에서 이 경제와 사회 질서가 사실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홍콩의 독립 시위로까지 번지면서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두고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한 홍콩의 상황을 두고 유화책을 쓸 건지 군을 투입할 건지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두 가지 다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화책을 썼을 경우에 외부 세계에 중국이 항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중국 내부에서 이 반체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위하면 이렇게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다고 군 병력을 투입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거고 홍콩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간 쌓아온 이미지와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국제시장에서 나가 있는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의 굴지의 기업들까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더 격화가 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홍콩 사태도 머리 아프고 미국과의 갈등도 머리 아프고 양쪽으로 곤혹을 치르면서 리더로서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대규모 홍콩 시위가 기폭제가 된 범죄인 인도법.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더 확실하게 실현하려다가 그만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진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될 거고, 강대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지울 수 없는데요. 홍콩의 시위와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유용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